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0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주걸 병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촉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우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를 설명드릴 때 양화이면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눈과 서리를 기만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긴 하지만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엄청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 자체도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즉 토가 많아도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을 때, 자, 병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승목인 을목으로 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도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을목을 삽 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간목은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해준 연후에 병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기를 띄었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병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축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그래서 그 왕한 토가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강,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돕고 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 일간이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라고 하는 8글자가 그냥 이렇게 천간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그걸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틀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격국을 통해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용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습니다. 자, 화는 두 가지가 있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 토인데 얘도 음토가 되겠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토를 생하는 역할도 하고, 화는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병화는 월지 있는 토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화생토 해서 토를 생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라고 표현하죠. 아생자.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라고 하죠. 이거는 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아생자는 식상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출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신과 상관.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식신이 되는 거고,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은 해자 축 북방으로서 겨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토가 왕한 토왕들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축월은 이렇게 토가 왕한 반면에 화는 병화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식신 또는 상관,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가 되기도 하고요. 설기과다라고 해서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축월 자체가 병화가 약한데 다시 식상 토가 많게 되면 이때는 화생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한 토가 일간 화의 기운을 뺏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더욱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 진 상 관격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토 진상관격. 이는 뭐냐면 진자가 붙으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상관격, 특히 진상관격이 되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내일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약한 일간 병화를 갖다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로서 하는 것인데, 이때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게 되면은 뭐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를 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생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인성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목극토도 하죠. 목이라고 하는 건 목생화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도 극하게 되는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는 반면, 화는 만약에 뭐 병화라든 같은 정화가 있으면 화는 화를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토를 제하는 역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뭐가 그렇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상관 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좋은 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축월의 병화도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일간을 생해주고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일간 병화가 살아나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역시 보강해 주게 되면 병화의 빛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간목 임수를 얻게 되면은 또 임수가 또 간목을 생하고 또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는 또 상생의 구도도 이렇게 이루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병화가 뿔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니 이건 상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정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왕한 축월의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병술일주, 토왕절에 토가 다시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일간은 더욱더 약해진다. 물론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통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가 많게 되면 통근해서 얻는 이로움보다는 토가 많아서 회기무강되고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가리고 그 다음에 병화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연지의 정인인 묘목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을목을 이렇게 얻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병화를 생해주고 토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겠는데,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음목으로서 얘는 쓴목이죠. 마치 화초라든가 풀 같은 것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를 제하는 공력이 간목이라든가 또는 인목에 비해서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간목을 얻어서 토를 제하고 병화를 생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축월의 병화가 약하죠. 묘목에 뿌리던 을목은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간목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병화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왕절이긴 하지만 자수를 얻게 되면 또 한기가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토왕절인 축월에 술토까지 본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10중 8구 병화를 회기무강,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술시도 있죠. 무술시도 마찬가지로 토가 왕한 축월에 술토 두 개 있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무자시보다도 더욱더 토가 더 왕해지게 되니 병화를 회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무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지로 축토 두 개에 술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기토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병화를 회강할 수 있겠다. 물론 을목이 이 정도는 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그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인시. 자,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인목을 받고요. 병화가 인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중 간목으로 병화를 이렇게 생주할 수도 있습니다. 축중에 뿔을 든 경금, 신중에 뿔을 든 경금이 투출해서 모수를 관을 생한다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으냐면 목화운보다는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임수가 투출돼서 병화로 이렇게 보강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일간 병화가 약하면 임수는 병화를 보강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극해서 그 작은 불꽃마저도 가려버리거나 극해해버린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토가 이렇게 충해서 토가 더 왕해지게 되면 임수도 극하지만 병화를 다시 회강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사시 또는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오시가 되면 오술 합이 되죠. 이거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토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제가 봤을 때 오늘 생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개사시 또는 갑오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나 갑오시,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인을 얻어서 성격이 좀 강하고 그런 면은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한 것보다는 오히려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신시라든가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병화가 있죠. 요렇게. 네, 사람들이 그걸 병화가 두 개 같이 있다. 병병, 병준이라고 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 병화, 태양이, 이건 이론은 뭐다? 하늘에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병병병주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 병화 왕할 때, 신앙할 때 5월에 태어나거나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차피 일간이 왕한테 다시 화가 있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비견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병화를 받다 하더라도 이건 신약입니다. 당연히 금수운을 보기보다는 목화운을 보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